네. 목요일에는 한 100분 정도 오셨고, 오늘은 40분 정도 오셨는데, 이렇게 토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설명의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공간에 모인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맞히신 분에게 상품을 주고 싶은데 조금 썰렁한 대답이라서, 네, 우리 모두 다 우리 학생 혹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몇몇 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 잘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저희보다도 아이들이 더. 지금 이제 시험 한 2주 정도 남았죠. 몇몇 시험이 좀 빠른 학교들 빼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애들 보면 이때쯤에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는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왜 이런가? 그리고 내가 커서 갑자기 이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뜬금없이 뭐 카페를 차려달라고 하거나 유튜버를 하겠다거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거나, 선생님한테 투정을 부리거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까요? 이거를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애들이 저번 시험보다 이번에 잘 봤으면 좋겠고, 또 진심으로 여기에 성취도가 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르칠 시간이 충분히 쌓이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 쌓이고 나서 이제 결론 지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좀 성적이 오르고 저번보단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어머님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갑자기 어떤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워킹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꼭 일적으로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취미 생활로 내가 다음 주에 뭐 어떤 발표가 생겼다거나,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한 길게 봤을 때, 아니면 갑자기 뭐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마 여기는 이제 경험이 쌓이고 어른이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좀 계획이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큰 시험은 아니지만 최근에 30분 달리기 도전을 했는데, 달리기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시험이나 자격증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1년 중에 제일 싫어하는 날이 운동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은 달리기를 전교생이 다 했잖아요.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키도 커서 달리기 잘할 걸로 생각하는데 저 한 7명 중에 항상 6등? 아니면 진짜 잘해야 5등? 이랬거든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항상.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오래 달리기, 체력장 같은 거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아마 전교에서 한 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들이 공부를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기가 그런 존재였어요. 난 달리기를 못하고 심폐지구력도 되게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체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운동을 하긴 해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런데이라는 어플을 알아가지고 이걸로 달리기를 시작을 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초반에는 좀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총 8주의 코스인데, 초반에는 한 1분 달리기 하고 1분 30초 걷기. 되게 쉽죠. 그 코스로 하다가 30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한 2분 달리고 뭐 2분 쉬고, 그러다가 한 3분 30초, 4분 정도 뛰는 거를 6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2분 30초 뛰는 계획이 이제 딱 나왔을 때 2분 30초를 내가 어떻게 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이어폰을 끼고 하는 건데, 그 런데이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저씨가 계속 말을 해줘요. 뭐, 지금 바람을 느껴보세요. 상쾌한 바람을 느껴보세요. 하면서, 지금 지구촌에 여러분 말고 뭐, 다 같이 우리 몇만 명의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지 마세요. 자신에게 지지 마세요. 나약해지지 마세요. 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는, 그러면 한 명은 이긴 거 아닌가? 한 명은 지면, 내가 자신 한 명은 이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한 30초씩 늘어나는 건 쉽잖아요. 원래 어제 2분을 했다면 30초는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한 6주 정도 되니까 갑자기 계획이 한 5분, 6분 이렇게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 되게 자신감을 얻었죠. 나도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저씨에 대한 신뢰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계속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꼭 할 수 있습니다. 30분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어제 30분 달리기를 딱 마치고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달리기를 하면 30분 거의 나중에는 한 10분, 15분씩 달리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 이제 출근하면 뭐 어떤 시험 누가 얘는 여기 파트가 약하니까 여기를 시켜야겠다. 아니면 시험 대비 뭐 프린트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요. 왜냐면 계속 아무 생각 안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반에 최근에 시험을 본 두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있는데 A랑 B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학년이 같고 같은 학교의 아이인데 이번 1학기 시험 2번 그리고 2학기 첫 번째 시험까지는 성적이 다 비슷하거나 A가 조금 더 낮았어요. 비슷하거나. 근데 이번 이제 기말고사를 순회중 학생이었는데 순회중 2학년 이번에 시험이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에서는 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A 학생은 시험이 한 40점 정도가 올랐고 B 학생은 오히려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A 학생한테 너는 이렇게 하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넌 무조건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둘이 공부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거든요. 이번 시험을 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달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큰일을 할 때 우리가 하든 학생들이 하든 이때 뭐 큰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중위권 아이들은 한 달 전에는 자신감이 넘쳐요. 한 달 전에는 내가 이번 시험은 꼭 뭐 100점을 맞겠다. 아니면 90점 이상을 받겠다. 라고 엄마한테 뭐 공약을 걸죠. 나 이번에 몇 점 받으면 뭐 해달라. 하면서 공약을 걸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심은 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죠. 수학은 2주 한다고 될까? 하면서 갑자기 암기 과목에서 내가 평균을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니까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시험에서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성적이 올랐던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그날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A부터 뭐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1, 2, 3, 4단원이 있으면 그 중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 3단원도 어렵고 4단원도 어렵고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거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했다가 잠깐 또 막 내 2주 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성적이 오른 아이들은 내가 지금 오늘 받은 숙제 그거에서는 모르는 게 없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소단원 요거 하나는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야지. 그래서 한 번 해서 틀려요. 근데 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또 다시 한 번 해서 이 소단원을 완벽하게 격파하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그 다음 단원을 완벽하게 하고 그 시간이 쌓이면 똑같이 2주가 흘렀는데 첫 번째는 2주 전이랑 사실 크게 다른 게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한 반 이상은 완벽하게 됐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큰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항상 해줬었는데 그 전에 그날에 해야 할 것들을 쪼개서 목표를
뭐 게임 퀘스트처럼 작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할 때 두 번째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전문가의 가이드를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달리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에서 저는 아무 배경 지식이 없고 뭐 기초 체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30분을 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30분 했으면 무조건 실패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6주 동안은 뭐 2분 아니면 3분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닦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5분, 30분 달리기를 성공했었던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전문가의 말을 따랐다면, 공부에서는 단원별로 중요한 단원이 있거든요. 뭐, 겨울방학에 선행학습을 한다면, 어떤 단원이 수능에서는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힘을 줘야 하는 단원이 있고, 아니면 복습으로 제대로 다져야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그걸 애들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들은 알잖아요. 선생님들은 전체 고등학교 뭐 수상하, 수원, 수투, 미적까지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너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저희는 제시해 줄 거고 그거를 제대로 따라서 그날 충실히 수행을 한다면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번 중학생 학생인데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건 중학교 저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고 여기 써 있고요. 저번 수학 시험이 20점인 학생이었어요. 20점인 학생이었는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얘가 95점을 받았거든요.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이제 2학년 2학기 되면서 여름방학에 왔는데 시험 가르쳐보니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넌 이번에 분명히 저번 시험 점수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저번 시험 일부러 틀리게 찍은 거냐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아, 근데 진심으로 물었어요. 점수가 가능한 점수가 아니었어서. 그런데 그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개별 이제 진도의 장점으로 걔가 저번 시험에서 망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파트에서 모르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뭐 그때 줌 과외 뭐 이런 걸 했다고 했었는데 그걸로 물어봐도 그 단원에서 막히니까 이제 뒤에가 짜르륵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개별 진도로 모르는 파트를 정확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성적이 확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다음 주쯤에 이제 이런 걸 주제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데 거기 부제로 50점 오른 뭐 학생의 비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70점이잖아요. 근데 왜 줄였냐면 애들이 진보상에 이렇게 성적이 오른 애들은 또 창피해요. 학년이 오를수록. 왜냐하면 70점이 올랐다는 건 그 전 성적이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줄여서 말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른 학생이 있었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이게 저번 기말고사고 이번 중간고사였는데 54점 정도에서 77점으로 이 두 번째 학생도 55점에서 둘이 다른 학교고 고등학생 친구들이었는데 올라서 둘 다 한 4등급 정도에서 2등급 정도로 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저번 시험에 오른 애들 내가 꼭 올랐으면 좋겠는데 안 오른 애들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큰 일을 쪼개서 할 것. 그리고 그래서 그날의 미션을 할 것.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것. 두 가지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는 자랑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2부로 이어서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홍일채 원장님께서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일채 원장입니다. 네. 추운데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에 설명할 때는 한 앞부분에 정미조 쌤이 한 40몇 분 했길래 저는 이제 약간 여기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와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 멘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당황해서 섰네요. 네. 저는 이제 잠깐 얘기 드리고 이제 저희 방학 때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제 계획 세워서 하는 이제 9to6와 그 다음에 주 5일 해서 겨울방학 특강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진도 나가는 특강이든지 저희가 이제 또 강의랑 자기주도를 복합적으로 하는 이제 고등학교 필요한 것들 강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자세히 저는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긴장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네. 이거 보니까 기억났는데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뭘 공부를 못하거나 하면 이제 남 탓을 하죠.
남 탓을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렇잖아요. 저희 반 애들은 다 제 탓이라고 해요. 네. 저희 반에 저 오래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냥 자기 뭐가 잘 안 되면 다 영어 시험 못 봐도 다 제 탓이고 다 제 탓인데 예전에 이제 있었던 학생 중에 지금은 대학생 가서 군대 가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6학년 때 와가지고 고3까지 저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통분해서 나누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어머님도 되게 친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중1 때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되게 바른 아이였어요. 집에서 용돈 때문에 구두 닦고 용돈 받는데 굉장히 되게 바르고 생활력도 뛰어난 아이인데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인데 자기 이렇게 한 게 전부 엄마 탓이라고. 이 얘기를 중1 때 와서 고등학교 돼서도 엄마 때문에 엄마가 중3 때 날 수학학원을 빼가지고 이거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안 된다고 탓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모든 공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머님들이 얘기하면 보통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보통 다 저한테 얘기해서 제 선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게 아이들도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나와서 저랑 얘기하면 그래도 제 탓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랑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머님들이랑은 이제 그리고 만약 나중에 제가 싫어서 저를 욕하면 저는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지만 어머님은 평생 봐야 되니까,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그죠? 아무도 자기소개를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방학특강, 이 시기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학년별로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정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공부 계획을 세우고, 뭐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방학 때 이제 드디어 뭐 고등수학을 나가게 됐으면 어떻게 할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시기가 정말 바쁘긴 바쁘거든요. 이 시기가 정말 바쁜 대신에 제가 제일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좀 되게 따뜻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는 되게 약간 기뻐하는 스타일인데 이 시기에 저를 제일 많이 찾거든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애들도 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오늘 내일 정도 마지막 수리노트를 보면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수리노트도 보고 뭐 인문노트도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쁜 가운데 애들이랑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저희 반 자체가 즉 공부 자체에 대해서 뭐 학원 마찬가지지만 약간 베이스 캠프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전과목 계획을 제가 다 세워주고 뭐 국어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그럼 이제 애들이 와서 과학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참 세워서 참 뿌듯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제가 국어, 영어, 학원, 과학도 다 정해줘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다른 과목 숙제를 다 하고 수학 숙제를 안 해와요. 그거 가가지고 다른 데는 사회생활인데 여기는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 엄마처럼 얘기하는 거죠. 난 딴 거 어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과학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속이 터지죠. 그냥 그런 점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방학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되게 미묘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자부심과 자신감이 오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 진도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인데 빡세게 강제로 시키고 나면 그걸 하고 나서 아이가 잘하게 됐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건지 동기부여를 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되잖아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건 있어요. 일단 약간 강제성을 좀 띄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왜냐면 제가 살면서 난 공부가 너무 좋아서 수학을 푸니까 너무 재밌고 이걸 너무 배워서 행복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은 제가 대학 가서 만나본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평생.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거기다서 내가 또 목표가 생기면 가서 급하니까 하고 이제 이런 게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저는 항상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방학에 저랑 매일 본 학생들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거를 저랑 씨름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나가서 시험까지 치르면 그 다음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거나 저희 학원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아이의 스텝을 밟아갈 때 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빡세거든요. 저희가 주 5일을 하는데 주 5일을 9 to 6 같이 하면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저희 되게 한 6, 7년 전에는 9 to 10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밥만 먹고 수학만 하고 이제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걸 하면 이제 아무도 하지 않죠.
다 도망갈 거예요. 옛날에 9 to 10을 할 때는 저도 죽어가고 초죽음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저희가 9 to 6가 된 이유는 어느 날부터는 6시 되면 다 안녕하고 가더라고요. 어머님도 원하시고. 일단은 지금은 9 to 6인데, 제가 방학 때 8시, 9시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혹, 우리 아이는 8시까지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8시에서 9시까지는 고2, 고3 수업 때문에 있을 예정이니까,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강의식 수업도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자기주도의 그 가장 큰 이제 스타일은 이제 개별 맞춤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중3,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이랑 시험 빨린 순회중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부터 저희가 로드맵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방학 특강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실행을 하는 거나 이제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 방학을 잘 보내시면 뭐 그간에 고민이 됐던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죠? 이 신청서를 제가 한 30몇 분 받아서 바로 그저께인가 연락을 한 다음에 어제 바로 시험을 보고 제가 통화를 한 통화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감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시험을 잘 많이 못 봤어요. 1-1을 많이 못 봤는데, 1-1은 한 번 하면 못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첫 아이이신데 만약 중등을 처음 경험하신다면 진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랑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가 그걸 공부는 안 하는데 진도 욕심은 있다. 그러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갔더니 뭐 누구는 3-1을 한다더라. 누구는 고등수학을 나간다는데 나는 이미 수포자가 된 것 같다. 근데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 와서 공부하라면 공부는 안 하고 이제 핸드폰 켜고 놀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 드리면서 제가 한 게 이런 방학, 그 다음에 중1 내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계속 공부를 많이 해서 하면 사실 진도 자체는 그렇게 아이가 잘 동기부여하면 되면 금방 나가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답답하신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주 5일을 해요. 그죠? 월화수목금 주 5일을. 근데 주 3회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주 5회를 나눠서 하시기도 하는데 주 5회를 진짜 저랑 매일 보시면 저랑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계시죠? 진짜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9 to 6라서 진짜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주 5일만 나와서라도 진도하고 푸는 거를 2달을 하잖아요. 2달을 하면 그 생각하셨던 진도뿐만 아니라 본인이 푸는 것들도 좀 많이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많이 풀면서 복습도 많이 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본인 자체가 여기를 이만큼 했다는 게 있으면 그게 좀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좀 자신감을 찾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방학에 와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 방학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좋았는데 저 이번에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가가지고 또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권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목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1월달만 꼬셔서 하시고 1월달 한 달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2월은 풀어줄게라고 얘기하고 1월 말쯤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 달만 좀 마저 하자. 설날쯤에서 이게 용돈도 주시고 얘기하면 뭐 2달 잘 보내면 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요일 설명했더니 그날 제가 좀 웃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웃기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웃긴가요? 제가 약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 수업하면서 제가 약간 미션 같이 목표가 있는 게 이 말이 없고 표정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언제나 오늘은 웃겨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말을 걸으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저 고2 남자애 같은 경우도 아무 표정이 없는 애들도 있고 중1 여자애도 지금 이제 그 어머님 오늘 홍콩 가셨는데 그 아이도 되게 착하고 말 잘 듣고 숙제도 잘하는데 표정이 무표정인데 지난주부터 다른 애들이랑 제가 얘기한 걸 듣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혔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와 계획을 더 많이 세워보자.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편해지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과목 고민도 되고 수학 나 이거 하는데 다음도 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바탕이 돼서 이제 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이게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까 옛날에는 막 주 10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 아침에 하고 하다랑원 갔다 이렇게 그럼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주10회를 학던 학생은 2월달 정도 돼서 저희 학원, 제 방에 와서 벽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근데 그건 좀 심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번에 잘 계획하셔가지고, 이걸 하시기 전에 이제 각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중간에 가서 좀 수정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는데, 얘가 이만큼 해서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그거 말고 다른 보충이 필요하거나, 거기 있는 진도를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실행하려고 하고요. 이 계획 중에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매일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학부모님 중에서 그 방학 때만 와서 이렇게 저 9to6랑 저 제 반에서 수업만 듣는 애가 있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때 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게, 아이가 시험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계산이 나아지고, 시험을 보면서 아이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나서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기 좋아졌으며, 시험을 보면서 애가 동기부여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이 항상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시험을 많이 보지만, 이게 오면 매일 시험 보잖아요. 매일 시험을 뭐 기출 시험을 보던 복수 시험을 보던 계속 그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면, 요즘 시험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 안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시험 보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고요. 이건 계획은 세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심화만 주 5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두 과정을 하나는 심화라고 하나를 진도를 빼야 된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월수금 화목 나누시기를, 그러니까 두 학원을 가는 느낌으로, 월수금은 예를 들어서 뭐 고등수학 심화를 하고 화목은 수원을 나간다던가, 중간에 그 아이가 숙제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보다는 월 자체를 그날 갖고 온 걸 달리 하면 제일 좋긴 해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방을 아이들이 이제 다 넣고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이게 받고 갔다 오다 이제 안 갖고 온 경우가 있죠. 숙제를 안 갖고 왔대요. 전 믿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막 협박을 해요. 우리 집 뭔데 지금 가서 가져와요? 그럼 저 가져오라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은 선행학습 집중을 하시고 2월은 시험 대비한다는 거는 이건 고등학생 위주고, 첫 시험 맞는 중2 정도 좀 점검을 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뭐 중1이나 뭐 기타 다른 학년은 그냥 주구장창 겨울방학 때 선행을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 가서 어차피 그 내신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 강의식 특강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자기주도 수학으로 수학을 가르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앉아서 이제 항상 하는데, 그 저희가 방학 때는 항상 그 처음 진도 나갈 때는 특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기 정민철 쌤은 예비 고1 올라가는 애들, 저는 이제 고2, 고3 올라가는 애들을 강의랑 자기주도를 섞어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주도도 해보고 특강도 해보니까, 앞에서 강의식으로 제가 설명해 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첫 진도 나갈 때 내용 설명해서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는 이런 수업을 개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에 이제 수능 문제 풀고 심화 풀 때, 그거는 모아놓고 필러 푸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대신에 그것도 강의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복습을 시키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재 고3 올라가는 고2들도 항상 오면 시험부터 보고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 숙제한 거 오답하는 걸 다 병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방학 때 이제 개설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요 수업은 지금 발표하신 그 박미희 부원장님 있잖아요. 아까 착하게 생겼다. 저는 착하게 생기지는 않았고요. 저희 와이프도 저는 착하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선하시게 생겼잖아요. 그죠? 진짜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분이 진짜로 이 수업은, 이게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고등수학을 하는 게, 요 수업은 처음 나가는 학생 있잖아요. 고등수학 처음 나가는 학생을, 월수금만 해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하나 다 차분하게 알려주셔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이게 중3보다는 아마 중2, 중1 애들이 이제 고등수학 처음 나가거나, 정말 그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문제 개념적인 뭐 유형서 안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듣는 거를 2달 동안 월수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만약 필요하면 화목에는 자기주도에서 그걸 보충을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을 개설을 한 거를 뭐 만약에 이제 이번에 고등수학을 맛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3-1을 안 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3-1을 좀 하고 복습하고 이걸 들으면서 심화를 같이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실 거라. 이제 다만 이제 요거는 시작 날짜가 좀 빨라요.
이게 순회 중위가 이번에 그 강당공사 때문에 빨라졌잖아요. 순회 중위 방학에 맞춘 거고요. 박미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혹시 순회 중이 아니라 방학이 안 된 학생들이면 따로 수업을 해서 보강을 해서 합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고민을 보시는 거는 상만하는 거예요. 이거는 2달 동안 상만하면서 아마 굉장히 안 되면 다시 시키고 아마 하게 되는 수업일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빡세게 아이가 커리큘럼을 가져가는 걸 거예요. 이제 고등수학을 한 번 정도 봤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었거나 아니면 처음 한 학생 대상이긴 한데 이거는 매일 하는 수업이에요. 매일 1월, 2월에서 고등수학 상하 다 끝내는 수업. 그러니까 기본 영석과 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수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중간에 가다가 뭐 모르게 되면 다시 불러서 뭐 알려주시고 하시겠지만 아까는 월수금이니까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까 계속 개념원리랑 추가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아마 정석이랑 센을 다 숙제를 본인이 매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버겁지만 대신에 이 수업을 1월, 2월 하고 나면 어쨌든 고등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 센을 푸는 거잖아요. 그 뒤로는 그 센을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 심화 문제를 푸는 발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저는 정석 참 좋아하지만 이 센이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어서 생각으로 센을 한 5번에서 한 10번쯤 풀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풀리셔가지고 저도 풀려보니까 예전에 그냥 심화 문제를 못 풀던 애들도 그게 잡히고 나니까 심화 문제 푸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센 아마 B 정도 아마 풀게 될 건데 이 센 B 단계를 정말 이렇게 풀어놓고 복습을 하는 게 고등수학의 가장 큰 기반이 되니까 방학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다 하시겠다 하면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학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잘하시는 분이라 아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되게 믿어서 굉장히 아이들의 멘토도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대학 수학 있는 걸 혼자 따로 막 계속 푸시더라고요. 저는 이해도 못하는. 전 대학은 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혼자 계속 수학 연구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거는 현 중3 예비고일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반에 사실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 뭐 외대고 지원하는 애들도 많고 예비고일 올라가는 게 한 15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반 학생들에 대한 맞춤 수업이라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고등수학 상하 사실 심화 웬만큼 된 학생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기출 풀잖아요. 기출도 쉬운 건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낙중대 기출 풀고 자기스토리도 1등급 풀고 고난도도 제일 어려운 거 풀고 그러니까 분당 지역 학군지에서 가장 빡센 학교 가는 애들 그 자체가 고등수학 있는 거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 들어가서 들으실 거면 이렇게 김창혁 원장님이랑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고 시험 보는 거 좀 상담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빡센 수업이 될 거고 아마 시작부터 기출 자체를 낙중대 이렇게 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화 가능한 후에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부족하면 이게 아직 안 됐으면 다른 좀 쉬운 학교부터 기출 풀면서 나중에 가서 풀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바로 푸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좀 학군지 빡센 학교 시험 대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미리 와서 시험 보고 들어가서 수업 듣는 아마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아까 발표하신 박미희 부원장님이 아주 상위권은 아니고 이제 중위권 고3들 학생들 이제 여기 자체교재인데 제가 이제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 기출에 있는 거 문제 어느 정도랑 얘네들이 고3에 나가서 이제 보는 게 수능 특강이라는 이제 학교에서 교재가 있거든요. 연계 교재라고 하죠, EBS. 그래서 수능에도 내고 고3 때 이제 내신에도 내는 그 교재 위주로 해서 뭐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반이고요. 요거는 방학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권 고3들을 위한 끝까지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아마 수원수투 위주로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미적이나 확통이 필요하면 그건 아마 따로 자기주도로 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쓰는 수업이 될 건데 예비 고3이 없는 분이군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뒤에 계신 정민철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학기 중까지 하는 내신반이에요. 그러니까 고1, 고2, 고3이 자기주도랑 강의식을 섞어서 하는 내신반이 예비 고1에서 고1 가는 건 정민철 선생님이 하시고 고2와 고3반은 제가 하고 있는데 강의식이랑 자기주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반은 지금 진도가 애들이 수원을 한 번 정도 끝내고 고등수학도 본 반인데 방학 때부터는 새로 처음 수원 나가는 애들도 들을 수 있게끔 수원을 처음부터 다시 할 거거든요. 가볍게 수원을 좀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 때 수업은 아마 수원 위주로 나가고 고등수학은
샌도 반복하고 기출문제도 풀어서 내년에 시험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원 진도를 나가면서 내년도 그 1학기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 플러스 자기주도를 같이 합니다. 미리 와서 테스트 보고, 그리고 요거는 학기 중 가면은 고1 내신반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는 거, 뭐 시험 문제 풀어주고, 기출 보고, 그다음 거기 있는 거 해서 이제 내신 대비해서 1학년, 2학년 계속 가는 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업이고,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강의 플러스 자기주도 수업에 대한 거는 12월 21일인가? 그때 저희 정민철 쌤이랑 저랑 둘이서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을 하니까 그때 뭐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하는 수업이고요. 네. 그죠. 제가 그 강의를 방학 때만 하다가 강의랑 자기주도 수업을 올해죠. 2024년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수학 1 이제 고2 애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밤에 이제 심화 수업을 시작으로 해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심화 문제 킬러는 모아놓고 같이 풀어주고 복습을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때 같이 모아놓고 기출도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고2,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생각이라서 이제 개설해서 이것도 학기 중에 계속 가게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수는 수원 심화 문제를, 그러니까 수원 심화 강의를 하면서 자기 주도로 모르는 걸 알려줄 거예요. 월수는 수원 심화를 할 거고, 그러니까 강의 플러스 자기 주도를 할 거고요. 금요일은 그냥 수업 없이 자기 주도를 하는데 그건 애들 개별 맞춤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투 필요한 애들 미적분 나가야 되거나 확통 나가거나 기하 필요한 거는 개별적으로 맞춤으로 알려줄 생각이고요. 조금 어렵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2 올라간 애들 주력이 저희 반에는 중앙고 애들이 좀 많아서 중앙대진 수준에 아마 맞춰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설명회 때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3은 제가 이제 지난 여기 분당 왔을 때부터 매년 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고3 모의고사 킬러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수능에 적응이 돼서 이제 내신이 나오는데, 지난 몇 년간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그 미적분이나 있을 때는 사실 고3이 재수생 이기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고3을 했을 때 제가 재수 감안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학종 가고 안 되면은 가자. 근데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제 블라인드 하고 이제 중앙학생 대진이 이제 학종이 잘 안 되면서, 지금은 요새는 중앙 같은 경우는 논술 홍보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어쨌든 학종으로 잘 못 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과 과정이 변경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제가 이거를 모의고사를 하고 나서 애들이 1등급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는 너무 수학을 해야 될 게 많아서, 미적 분석도 너무 많아서 그거를 고3 때 내신이랑 다 챙길 수가 없어서 부족했는데, 어쨌든 수학 좀 선택 과목 빠지면서 부담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작년 고2에서 고3 올라간 애들 킬러 2개 빼고 킬러를 풀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맞추면 1등급이 나오자라고 얘기했던 게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그 애들을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 등급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김찬엽 본장님 반에 있는 고3 애들도 1등급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고3 가서 정시 승부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 2회로 확대를 한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 것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제 정시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교과 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 분당은 사실은 분당에서 교과 못 가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뭐 사실은 그냥 정량적으로 딱 1등급만 보는 거에서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학군지 아닌 데서 1등 하는 학생을 저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학종을 하면 좀 빡센 학교 가서 굴러서 거기서 받으면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 안 해주잖아요.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은 우여지책으로 논술을 파는 거고, 학생은 니네 모의고사 봐서 정시해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면 중등이든 고등이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론 당연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맞고요. 학종이 아니더라도 내신을 하는 게 수능에 직결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시나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와서 이 토요일 아침부터 수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현 중2가 올라가는 교과과정 변경되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고3이 제대로 수학을 하면 정시로 수학은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국어를 잘하는 한. 국어가 킬러였죠. 저는 국어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 떨어지는 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희 반도 시험 보고 나서 국어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준비 착실하게 하면 1등급 나오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꼭 재수 안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개별 맞춤 방학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뒤로 가면 안 되죠? 요렇게 계획을 좀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여름방학 거라서 그런데 1월 목표, 2월 목표를 보통은 과정을 한 2개, 진짜 빡세게 하는 애들은 3개를 하는데 보통 심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진도 나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책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그 대계획을 세우고 세부 계획은 이렇게 매일 일자별로 세웁니다. 매일 일자별로 어느 단어를 어떻게 한글 세운 다음에 저희 학원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서 보내드려요. 파란 게 한 거, 빨간 게 안 한 거인 거죠. 방학을 다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얘는 요걸 안 하고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체크를 하는 거고요. 가끔 보면은 이 9to6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게 9to6가 제일 재밌는 건 그거였어요. 얘가 그동안 공부하는 거 숙제에 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계획 세우는 게 9to6를 하면 한 열흘이면 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5판을 한 건데 자기도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득게 제가 계획을 더 빡세게 바꾸잖아요. 그럼 좀 느려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모습을 하려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생각으로 앉아서 시간 투자가 수학에 진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어디 가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학이 어렵지만 과학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해달라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과학을 해야 되는 양과 수학을 해야 되는 양을 보면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학 되게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to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서를 받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수학을 안 하고 딴 과목을 하는 게 이제 너무 제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부터는 9to6를 할 때는 자기 수업 들은 거 숙제 다 하고 테스트 다 보고 오다까지 다 하고 담임 사인을 받고 나서야 다른 과목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딴 과목 숙제가 안 됐다고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수학이라도 좀 제대로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주중에 이렇게 많이 하고 보통 주말에 이제 과학이나 국어 다니시고 이제 하는데, 아이도 되게 뿌듯해 할 거예요. 하면서 나 이제 공부 좀 했다는 건데 약간 거만해질 수는 있어요.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집에서 좀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치 그 퇴근한 직장인처럼 구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서 몰래 숨어서 하는 게임도 당당하게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숙제 평가 같은 게 나갈 때 주중에 이 5일을 하는 걸 열심히 했으면 주말에는 수학을 좀 줄여서 하더라도 큰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강의실에서 하고 있고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9to6를 하고요. 여기 뒤에 감시자가 있어요. 이 앞에서 감시했더니 애들은 앞에서 감시하면 이렇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아시죠? 네, 만화책도 보고 그 핸드폰을 저희가 다 걷는데 요새 아이들은 핸드폰 종류를 탭 들고 있고 공기계 하나 들고 자기 핸드폰 있고 그래서 핸드폰도 안 냈으니까 빼서라고 얘기해도 태연해요. 거기 잘 넣어주세요. 나중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세컨폰도 있고 공폰도 있고 탭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뒤에서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뒤에서 이제 그 감시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 학원 그 설명 같은 경우는 끝나고 간담회나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안내문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자기주도 수학은 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항상 저희한테 불평하는 건 우리 반은 자기주도가 아니라 네 맘대로 하지 않냐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기준이 제일 빡세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저의 자기주도 수학의 가장 좋은 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풀고 시험 자주 보고 오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앉아서 푸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 습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오답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아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채점하는 거랑 그 다음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건데 그게 아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불편한 학습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테스트하고 오답하는 거랑 이 복습인데 그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기억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거를 심화까지 풀었다고 만약에 고등상이 심화까지 돼서 지금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서 한 2달 뒤에 제가 하를 나가잖아요. 그럼 상이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옛날에 그래도 수학 공부 많이 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는 네가 그거를 배웠어 방정식을 알면 이걸 알 거라고. 왜냐면 저희 다 옛날에 이차함수랑 다 배웠던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애들은 왜 금방 알다가도 까먹냐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게 나중에 고3까지 치르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죠? 기억을 어쨌든 고착화시켜서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랑 달리 처음 배우는 애들이 머리가 되게 스마트해서 심화까지 풀어냈던 애도 이게 반복이 안 되면 진짜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습의 베이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중등은 센 BC가 제일 좋고요. 고등은 센 BC 복습이 제일 좋은데 추가로 BC를 하고 나서 더 나아가면 정육연합 기출 나오는 자위가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게 좋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뭐 하이엔드니 하이퍼 531 이건 다 그 나중에 문제고 일단 그 두 개가 거의 각인이 될 정도로 복습이 돼 있으면 사실 그러고 나서 시험 못 보는 학생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걸 제일 많이 시키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주도가 어떻게 보면 빡세다고 생각하고 이 기억이 복습을 할수록 이렇게 기억 자체가 여기서 고착화되면 이대로는 그냥 가거든요. 최소 4번, 5번인 것 같아요. 쟤는 한 5번 풀고 나면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심지어 생각으로 거기 안 나왔던 심화 문제도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고 따로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 했던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얘기는 네. 이 얘기를 다 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앞부분이 항상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지 회수로 가기도 해요. 네, 시험지 회수 가서 앞에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주고 예정순에 가는데 저요. 옛날에 제가 93kg, 4kg 정도 됐었거든요. 눈이 돌아요. 다이어트 한 게 어떻게 하는지 더 궁금하시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예습 복습 잘하고 시험 보면 잘 보면 되잖아요. 다이어트 다 아시잖아요.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운동 많이 해서 뺐다는 건 안 믿어요. 저는 이렇게 90 몇 킬로까지 갔다가 이렇게 69까지 갔던 걸 한 2번 정도 빼봤거든요. 저는 사실 살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거만하다고 생각하시겠군요. 전 탄수화물을 안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살이 많이 빠져요. 요새 기사 보니까 단백질 많이 먹으면 노화돼서 빨리 죽는다길래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시험 어렵게 나오면. 근데 굉장히 우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오고 그냥 우는 애들 있잖아요. 제 인생이 망했어요. 이제 그래야 이제 아이스크림도 주고 달래주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잘 달래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안 하다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잘 보고 싶어서 해서 되게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나갔을 때 그거를 정말 설명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아는데 전에 같으면 몰랐던 걸 아는데 자기가 이걸 아는데 못 틀렸다 이거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발전을 해요. 물론 사실 저는 약간 귀찮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주고 달래거든요. 이제 그런 시험지 저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자기도 열심히 해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이게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나가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되게 추울 때도 시험 봤을 때 나가서 근데 이제 이번 겨울에 아이스크림 줘가지고 감기 걸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말고 그 젤리 사가지고 나가서 갔다 왔어요. 시험이 쉬우면 애들이 우르르 웃으면서 뛰어가서 안녕 그러고 가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저기서부터 절 보면 도망가려는 준비를 하고 이제 저쪽으로 되게 재밌어요. 네. 간단하게 광고 드리고 오늘 아무튼 오셨는데 아까 발표하셨던 박민희 본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까지 바라올 때 중등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법에 대해서 오시정 오르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밴드도 그렇고 광고를 드리는데 듣고 싶으시면 오늘 신청하셔도 되고 이런 설명회가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12월 14일 날 하거든요. 12월 14일 날 중등 대상인 것 같아요. 중등 아마 저 학년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 중3은 고1 준비해야 되니까 아마 중2 이하 이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미미민우 아세요? 유튜브 들어보셨나요? 미미민우가 중앙공원에 와가지고 방송한 건 아시나요? 제가 그날 맞춰가지고 나가지고 저도 수학 문제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일정에서도 못 가는데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나가서 풀어도 본전인데 못 풀면 개망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마지막에 혹시 아세요? 서울대 경영대 여학생이 나와서 미민에서 풀었던 애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학생이 나와서 저희 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중앙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랑 서울대 가게 된 얘기하면 이게
뭐 지금 서울대 나오셨고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애들이 넌 잘했겠지. 뭐 딴 나라 얘기 듣고 6.25 때 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치부하거든요. 그때는 석탄 때지 않았어요 이런 건데 그래도 나이 가까운 학생이 와서 하면 생각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요거 하나를 듣고 애들이 생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딱 뭘 들었을 때 딱 바뀌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50명이 들었을 때 그게 바뀌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뀌어가지고 태도가 바뀌어서 방학을 잘 보내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16일날 토요일날 10시에 이 장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생만 보내주셔도 되고 뭐 원하시면 같이 오셔도 되는데 아마 어머님들 많으시면 이제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아직 대학 초반이니까. 그래서 학생 보내주시면 여기서 잘 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강의식 플러스 자기지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21일 날 이 자리에서 하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